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절망의 대구. 올해도 공쳤다. 올해도 한번 아파트 가격을 한번 띄워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을 이루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. 왜? 먼저 다른 이야기 좀 풀어봅니다. 트럼프 2월 3일자 이야기입니다. 나스닥으로 우울할 필요 없다. 인생이 더 중요.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자. 아파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. 인생을 사시라.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. 요게 마치 무슨 예고편이라도 된 듯이 간밤에 나스닥 아주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. 4% 하락. 저는 이게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다.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드는데요. 어떤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한번 등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노령연금 뭐 어느 하나 뭐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. 모든 것들을 뒤로 다 미루기만 하더라. 자, 강세장 되려면은 지금 현재 모습 보면요. 매매와 전세의 비율이 1대1 정도입니다. 단순히 뭐 거래량 측면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매매 전세 비율로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. 대구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던 그런 무렵, 2017년 초여름 무렵, 무려 비율이 3대1 혹은 4대1 정도, 매매 4, 전세 1, 뭐 매매 3, 전세 1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요. 시장이 강할 때는 전세 거래량 한 2배 정도 되는 뭐 19년도, 20년도 이럴 때 뜨거워졌을 때 있죠. 2배, 3배에 달할 정도의 매매 거래 비율이 나와주는데 약세장으로 딱 접어들면 분위기가 매매 거래량이 우선 줄어드니까 매매 전세 비율 이렇게 좀 표시나죠. 이런 부분도 좀 도드라집니다.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매매 1, 전세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에 매매 거래량이 2월달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. 전세 거래량이 한 1,500건, 매매 거래량이 한 3,000건 정도 나와주면은 이제 강세장이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서울에 토호제를 풀면서 이게 급등했다. 요것도 일부 작용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금리 내린 게 가장 컸죠.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4% 은행 낮은 것이 4%, 한 4.2%, 높은 것은 한 4.5%이 정도 됩니다. 기존금리 2.75에 예대 마진 1.5% 정도 잡아먹고 그 정도 보면 됩니다.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작년 여름이 좀 비정상이었죠. 신규 주담대도 매섭게 늘고 있다. 이 말이 무엇이냐?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그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. 올해 가능한 한도 한 5조씩 12개월, 5조씩 1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요건 5대 은행 기준이고, 뭐 이금융권은 좀 줄어들고, 어쨌든 이 수도권의 거래량 뭐 일부 아주 고가 아파트들 상승하면서 대출 끌었으면 대구는 D가 없다. 정말 D가 없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은 올해도 공쳤다.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주담대를 받으려고 은행에 가보면요. 3월 9일자 뉴스인데요. 막상 쉽지 않습니다. 다주택자 주담대에 아직도 중단된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. 은행별로 살펴보시면요. 1주택자 주담대에 중단된 곳 여전히 있어요. 뭐 40년, 50년 그런 대출 많지 않습니다. 하나은행 정도 40년이고요. 하나은행이 생각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요. 생활안정주담대도 여전히 제한된 곳이 있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여전히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대출 풀렸다. 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. 집값 깎아줄 테니 연락만 주세요. 3월 9일자 뉴스인데요. 수성구도 추풍낙엽. 누가 대구를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겠습니까? 이제 대구의 노도강이라고 해야 됩니다. 대구의 노도강. 대구의 강남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한 10년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. 수성구 뭐 이제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. 대구의 노도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정도. 뭐 저수지 이론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물량이 줄어들면은 더 모이는 곳에 더 모이게 되어 있다. 그것이 수성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범어동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저수지는 서울이었다. 뭐 각 지역별로 유명한 곳 대전 둔산동, 광주 봉선동, 울산 신정동, 세종 나성동, 부산 해운대, 수성구, 대구 수성구 다 힘을 못 씁니다. 돈이 서울로 다 몰려가고 있더라. 경제 상황 안 좋은 부분,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짚어드리는데요.
한국 주력 산업 이미 중국에 거의 다 추월 다 당했습니다. 바이오 로봇은 아예 근접도 못할 정도입니다. 바이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나마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 조선도요 경쟁력 있을지는 몰라요. 근데 수주량이나 이런 것들 절대치 자체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. 디스플레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죠. 가전 총양 규모에서는 안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암담하게 만듭니다. 그러면 이 뭔 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니의 흥망성쇠 소니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드렸었는데요. 뭐 카세트 한 개 만들어 놓고 요거 조금 개선 뭐 아이팟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조금 개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한국 경제 이 실업급여에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.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영남 중고부지 4회차 유찰 1,800억대 요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아마 학교 법인에서도 생각을 했지 싶은데요. 유찰되고 안 팔렸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땅 하고 건축비 하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셈이겠죠. 있는 사업 수습하기에도 건설사들은 바쁘다. 언젠가는 이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인근에 있는 포항도 쉽지 않습니다. 철강도시 포항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. 울산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외노자 천지거든요. 외노자들 밖에 나서 편의점 정도나 이용할까 잘 돈 쓰지 않는데요. 1년에 한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버는 돈이 하나로 한 60조 정도? 이 정도 본국으로 송환한다면 이거 달러 유출도 굉장히 심합니다. 그렇다고 그 일자리들을 누가 대신할 것이냐? 암담하죠. 쿠팡 좀 이용해 주시고요. 밑에 요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. 클릭 한번 하고 딱 들어가면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대구 매도 물량 많았을 때 42,000개 수준 올라왔었는데요. 내일 되면 또 42,000개 수준 될 것 같고요. 전월세 물량은 계속 미미하게나마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태. 대구 아파트 거래량 1,792건, 1,750건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간 기준 450건 정도. 다음 달에도 한 2,000건 정도에 달하는 거래량이 나올 것 같다. 근데 다음 달 전세 거래량도 2,000건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비율이 1대1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. 강세장은 아니다. 건당 거래 대금, 자, 거래량, 서울의 거래량 다 빨아먹어버리면 대구, 22년도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될 정도로 지방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. 6억 이상 고가의 거래량 지금 80% 정도 거래되었는데요. 150건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래 조금 힘을 받긴 해요. 근데 근래 들어서 조금 특이한 현상은 범어동 제가 거래량 많이 없다고 범어동 특집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. 만촌동은 없어요. 근래 들어서 만촌동이 뭐 만촌 자이르네라든지 뭐 있잖아요. 만촌동 거래가 굉장히 뜸하다. 수성동 4가 66평 이렇게 대형 평형들 거래도 조금 이루어지고 아니면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럴 신축의 거래도 조금 이루어지고 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아파트들 거래가 굉장히 주춤합니다. 굉장히 주춤해요. 월배 3정 대형 평형 거의 8억에 달하는 가액 수성 알파시티 30% 고점 대비 30 월드마크 고점 대비 35% 죽전역 엘리넷들 이 40평대라고 가격이 7억 6천입니다. 분양가 자체도 비쌌지만 3층이 7억 6천이면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8억도 훌쩍 뛰어넘거든요. 막상 동네 가보면 그건 뭐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조금 행하긴 합니다. 힐스테이트 황금별의 신고가도 보이고요. 월성이 편한 48평 7억 3층이었고요. 저층이 저러하면 고층은 한 10% 정도 가격 더 붙이면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성 여성 헤릭턴 블레이스 6억 초중반대 신축 아파트 빌리브 파크뷰 6억에 달하는 가액. 신축은 강했다. 월배 3정 오늘 월배 2차 아이파크 가격이 조금 더 뜁니다. 조금 더 뛰었어요. 딱히 더 뛸 만한 이유가 있나 싶은데 지난번 거래 가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액. 그래봐야 남산동의 소형평형 가격. 남산동 소형평형 굉장히 가격이 강하다. 축전역 태양아너스 5억 2천.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한 곳.
월베이치 아이파크 5억 초반대 가격, 요 정도 가격대 거래가 오히려 더 많았었거든요. 근데 아까 5억 6천, 7천 이렇게 올라가는가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. 예, 그럼 또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곤 하니까요. 월성 월드메르디앙 연차가 몇 년차? 16년차? 예. 오,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. 그 이전 가격보다. 알파시티 청아람 소형 평형 4억 7천, 반월당 사원 포레스트 4억 5천 6백, 진천 에케 그랑플리스 그 거래 꾸준합니다. 거래 꾸준하네요. 왜? 세대수가 많습니다. 세대수가 많고 조금 선호되는 곳들 그나마 매번. 근데 새로운 이름 있나요? 새로운 이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. 침산화성 파크드림, 대구역 센트럴자이 등등등. 자, 조금 건너뛰어서 쭉 내려올까요? 예. 이 정도까지 볼까요? 평당 1,000만원대 아파트까지는 그러다 한번 둘러봅시다. 저 위쪽은 한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또 저 가격 낮은 곳에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나쁘진 않지 싶습니다. 이 성상동도 고점 대비 40% 하락. 대형 평형들. 네, 가격 이 정도까지 볼까요? 저 밑에 한번 볼까요? 저 밑에 40%, 40%. 반토막, 범물하이츠 50%, 40, 50. 여지는 많더라. 이 가격대를 보면 지난 전저점 23년도 1월달, 예, 그만대의 전저점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. 부채가 또다시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부채가 수도권에 많이 쏠림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. 매매 거래보다 전세 거래가 더 많다. 그래서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시행 중이거든요. 사실상 올해 대출 한도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. 대출 총량제 시행 중이다. 일본이 과거에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르지 못하고 꼭지를 찍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었다. 우리 언론에서도 대출 총량제라는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지 싶은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. 오늘 이 정도까지 마칠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